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했죠? 여기. 자, 그러면은 얘가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A를 찾고자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 요놈 땡큐로 같아지는 거고요. 얘도 땡큐가 되죠. 그러면 어디로 이동할까? 얘를 1로 옮길까요? 네. 그러면 3분의 2A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6A가 0 되는 거겠네, 그제?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뺄까? A 3을 미리 곱해놓고 할게요. 분수에서 헷갈리니까. 자, 3을 곱하게 되고 2분의 3을 곱할게요. 약분이 되니까 전부 다 상관없잖아. 여기도 2분의 3 곱하고 그러면은 A 세제곱이고 얘는 9A 0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A를 끄집으면 A 제곱 빼기 9는 0 돼서 A는 A 빼기 3, A 플러스 3은 0. 그래서 A가 0과 마3과 플러스 3이 나와요. A가 3이라는 얘기네요.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려면. 네. 0은 안 되고. 자, A가 3. A가 3이라면 이거네요. 그죠? 네. 요거네, 요거. 그럼 그때 만족하는 값은 1밖에 없네. 1도 있고, 여기도 마3도 있네요. 그죠? 두 개를 다 답을 해야겠네. 그죠? A 값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A가 되는 값은, 0일 때도 되는 것이고, 0은 어디나? 0이면 0이니까 안 되고, 그거는, 그죠? 자연수였으니까 0은 자연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3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때 C의 값은 마3과 1이다. 이게 나오네. 0 되는 값 찾아야 되니까. 여기. 답이 그거 맞아요? 잠깐만. 공부하고 다른. C가 1이에요. 응? C가 마이너스 3이 안 되고 1이에요. 맞다. 왜냐면 개구간에서 찾아야죠. 이 개구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야. 폐구간이 아니고. 노래 정리 자체가. 그죠? 개구간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서 저거다 존재한다. 그거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3이 아니고 1만 적게 되네. 그죠? 네. 자, 이제 그런 거. 응용 문제 나오면 요런 형태가 나오겠네. 그죠? 요건 A까지 찾아야 되는 그런 형태네요. 그거는 A와 넣어서 이렇게 A 값을 구한 거고요. 그거만 알아내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뭐 요런 종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됐어요? 네. 나중에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93번. 93번. 자, 93번은 뭐냐? 자, 이거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 값을 구하라. 결국 뭐냐면은 우리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X의 값이 A인 거야. 이 평균 변열과 같아지는 C값. 요걸 얘기하는 거죠. C가. 네. 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는 거야. 그때 A값. 그럼 이 C의 F'C가 이 평균변하고 같아지는 거죠. 네. 결국은 F' 2분의 1과 같아지는 거죠. 인정해요? 인정이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된 거야?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F' 2분의 1의 미분계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F' 미분하게 되면 4x 마이너스 4죠. 자, 요게 이제 F' 우리는 2분의 1을 구하는 거니까 2 빼기 4 마이가 나오네요. 네. 그쵸? 그럼 평균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네.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2였으니까. 자, 그럼 평균변을 구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된다, 그죠? 네. 마이너스 6 되는 걸 찾는 거야. 자, 그럼 평균변을 구해봅시다. 자, a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자, fa 여기 집어넣어야 돼. 2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빼기 마이를 집어넣어야 되죠. 네. 그러면은 8 19요. 2, 4, 8 얘도 더하기 3. 더하기 3 이거네요, 그죠? 네. 자, 이것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마육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되죠, 이제. 자, 한번 정리해보자. 3, 3 가시고, 마이너스 16이니까 2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은 마육에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다시 정리. 2a 제곱에 마사고 마육이니까 절로 이항해 가면 2a 네. 2a 되고, 요거 마이너스 2, 6, 10이니까 절로 가면 플러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됐네요. 네. 그 a 제곱 2로 다 나눴어. 마이너스 2는 0. 네. a 마이너스 1하고 a 플러스 2는 0. a는 1과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근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네. 아, 따라서 a는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오케이? 이렇게 이제 표현까지 응용되면 이런 형태 꼴 나올 수 있다. 제일 어려웠던 걸 질문한 것 같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에 개념 원리로서 문제를 좀 나가 볼게요. 우리 증가감소 이 개념은 했으니까. 네. 자, 증가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분에서 0보다 크면 증가함수,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라고 했었지, 그제? 네. 좋아. 그거 하나만 갖고 봅시다. 증가 감소를 조사하시오라는 말 자체는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돼. 그래프. 자,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죠? 극값을 찾는 거였어요. 그죠? 네. 극값의 정의는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그 차이를 우리는 극값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f'x는 3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은 0 되는 값. 극값을 찾고자 한 거야. 네. 그러면은 x 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되네. 그죠? 네. 자,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1이 있죠. 자, 그래프는 3차함수 최고차이 양수니까 자, 요런 그래프가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 부분만 감소고 두 개는 증가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증가하는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마이너스 1. 우리 이렇게 한다 했어요. 그죠? 네.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증가하는 구간 또 하나 찾으면은 마이너스 1이고 증가하는 것만 1 콤마 무한대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콤마 1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증가 감소를 그래프를 그리면 알아볼 수 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3차함수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 자, 3차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실수 전체에서야. 증가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고 있으면 3차함수의 그래프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죠. 세 가지 유형이라고 했어요. 이게 되는 경우 가다가 0이 됐다가 올라가는 경우 여기 내가 이렇게 근 건 여기 0 되는 구간이야. 또 그냥 0도 안 되고 그냥 가는 거. 이 경우죠. 그러니까 증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해당하는 거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걸 미분했을 때 2차식이고 그 2차식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와야 돼요? 0이거나 중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프가. 네. 이 경우는
공중부양. 네. 그죠? 0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분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 해봅니다. 자,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자, 판별식 D 4분의 D로 갈까요? 네. 네. A 제곱 마이너스 AC죠. 3A.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3. 0보다 작거나. 따라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건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요거 좀 중요해. 3차 함수가 제일 더 많이 나와요. 2차 함수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런 모양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미분한 것이 2차 함수가. 됐죠,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나. 자, 3차 함수가 닫힌 거 0, 3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A 값을 보는 거예요. 자, 0, 3에서 감소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미분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0, 3이라고 하는 것이 3차 함수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0부터 3이 여기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네.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만은 감소하게 되게끔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미분했을 때 여기에 0부터 3까지의 범위는 그 함수 값이 마이너스면 되는 거야. 네. 그죠? 함수 값이.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미분하게 되면 여기 0에서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우리가 0, 3, 2가 이렇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 함수 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미분한 함수가. 그쵸? 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돼? F'3이 0보다 작아야 되고 F'0도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는 A 범위를 공통 범위를 찾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 여기서 등호트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0과 3 사이에서 감소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어때요? 네. 되죠, 그죠? 네. 둘 다 등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미분해서 집어넣는 거죠. 자, 미분한 거 어디 있나? 여기 나왔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A죠. 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 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더하면 얼마니? 9. 9. A는 마구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A는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동시에.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이걸 해야 되네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네.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질문인데 여기서 만약 문제가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 F'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0과 3이 증가한 함수대로 네. 그때 등호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경계선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경계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0부터 3까지 증가한다. 구간 0부터 3까지에서 증가한다라는 말뜻은 이 0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개구간 0과 3에서 증가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부분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구간은 0부터 3까지다 라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찰나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도
또는 감소가 나오기 때문에 경계는 안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애매한 논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감소하는 데를 뭘 감소할 감소하는 구간을 얘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한다라면, 자, 0과 3 사이 구간에서, 이건 구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어적 표현이야. 0에서 3 구간에서 감소한다. 0하고 3 쪽에서 감소.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서. 사이에서 감소하게 되는 꼴이 나오는 것이 된다는 거야. 그 표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여러분 정리하면 되고, 근데 그거 갖고서 이제 시비 거는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참 우리가 수학이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는 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간혹가다 한두 개씩 있어요. 애매한 것들이.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뭐 정의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증가 감소는, 그러니까 나올 거는 이 미지수 넣는 문제로 나올 거야.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3차함수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와요. 전 구간에서 증가, 전 구간에서 감소. 전 구간의 증가 감소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대1 대응의 함수가 되도록 3차함수가. 또는 1대1 대응의 함수가 증가함수가 될 때 1대1 대응의 함수죠. 또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3차함수. 그럴 때는 요걸 미분해서 파멸티가 0과 작거나 같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걸로 나옵니다. 나오면은 항상 그리고 이 문제는 해마다 계속 나왔어요. 이거 별이 4개입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문제, 이거는 이제 사실 문제는 한정되어 있는데 좀 이따 진도 나가는 거 봐서 숙제 얘기해 줄게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는데 너무 시간 낭비하면 또 안 되니까. 함수의 극대극소. 여기 극대극소는 나도 몰랐는데 이상하게 정의를 내놨어요. 얘는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 a 값이 극대할 값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극대극소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 시간 애들이 질문해갖고 왜냐면 문제가 어떤 게 문제 봐봐요. 여기에서 fa보다 작을 때 a가 극대라고 했거든요. 함수가. 네. 자, 여기가 a였어요. fa 여기 극대 맞죠? 네. 근데 fx 어떤 x든지 마찬가지야. 근데 이 x는 더 높잖아. 응? 근데 위에서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있으니까 a를 구하는 열린 구간에서 어느 구간이 정하지 못하죠. 그렇죠. a가 여기면 또 어떻게? a 극소값이 더 작잖아. 그죠? 이게 내가 정의 이거는 우리는 틈이 이렇게 안 웃겨서 어떻게 했어요? 기울기가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그 찰나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요거 한번 얘네하고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어디 질문했어요 이거? 효재가 이거 보더니만 물어보더라고 이걸.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모든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 x의 극대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거든. 이 정의에 의하면 그 말이 맞아요. 등과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것도 극대 극소 다 갖고 있는 거야, 얘가. 네. 말이 안 되지. 지금. 그래서 요거는 한번 내가 얘네들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극대극소죠. 난 처음 봤어. 지금까지 보면서도. 이게 내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딴 데 정의는 이 기는 나오지 않은데 미분했을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울기 변화가 될 때 극대극소 얘기하거든요. 그거 뭔 책인데 거기는 어떻게 나와있어?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 있어? 교과서 봐봐. 교과서의 극대극소를 정의를 보면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극값에 얘도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도. 저 표현이 나도 이 표현 처음 봤어. 지금 자세히 안 봐서. 얘네가 그렇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었지? 검토하고 했었을 텐데 이 당시에 얘를 맡은 담당자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는 검토를 안. 근데 누가 연락을 했을 텐데 연락 아무도 안 했나? 바빠서. 에이씨 그래. 아니면 얘 조건이 뭐가 있나? 조건도 없는데. 이거 좀 애매하게 써서. 자, 어쨌든, 극대, 극소. 자, 그런 의미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하고 함수의 그래프, 여기에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여러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우리가 미분하는 순간 이미 결정이 되는 거죠.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 2차가 돼서 근이 2개 나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중분 나오면 올라가다가 0되고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허근 나오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고. 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참 까먹었네. 4차 함수 유형은 걔도 몇 개가 있어? 4가지 유형이 있어. 그러니까 극값이 3개 나오는 경우야. 자, 이 경우가 미분하면 3차가 되고 3차에 근이 3개 나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중근이 돼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럼 3차 함수가 했을 때 3차 함수 했을 때 하나는 실근 나오고 위에는 중근 나오는 거야. 뭐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2하고 3에서. 미분하는 함수가. 근데 이제 여기 2차 함수가 허근이 나와. 다시 얘기하면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경우. 이건 허근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여기 중근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제 그런 유형. 그 다음에 이제 3중근 되는 경우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죠. 3차 함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여기 중근 되는 거와 중근 안 되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분해보서 그게 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그래프의 구조가 머릿속에 딱 떠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4가지 유형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기에 그래프 그린 여기 나온 문제들은 여러분 그래프를 쭉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마다 한 번씩만 해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프 유형을 알아보면 되는 것이니까. 자,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표를 그려서 합니다. 굳이 표를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항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그 그래프의 구조를 알게 되면 굳이 표를 그려서 x가 얼마일 때 미분값 얼마, fx 그때 이게 안 따져도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하는 방법을 하면 돼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되죠. 그렇게. 굳이 그렇게 이렇게까지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거기 뭐 문제 푸는 것도 많은데 극대극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시간 다 나가요. 자, 4차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극값 구하는 건 뭐 편하죠.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으면 되는 거고,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미분해서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이다. 맞아, 틀려? 틀리다. Y. 미분해서 기울기가 0 되는 값이 극값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죠. Y 했을 때. 이런 경우죠. 0, 이거죠. 그죠? 이건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 이건 극값이 아니죠. 그죠? 기울기가. 됐고. 극대값. 자, 그리고 우리가 3차 함수 구조에서 잠깐 3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3차 함수는 변곡점에서 어떻게 된다? 변곡점 점대칭 함수인 거야. 네. 항상 대칭입니다. 극대와 극소도 항상 대칭 값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봐봐 여기가 x축이고 x축이고 얘가 극값이 2 나왔어.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돼? 마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항상 이게 대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거꾸로 하고 있어. 플러스 이고 얘가 마이너스 1로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변곡점 대칭함수라는 거 명심해 주고요.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 쉽게 적용하는 게 또 하나가 뭐 있었죠? 우리가 3차함수 구조에 자 여기에 극점을 평행시키고 얘를 평행시켰을 때 자 우리가 요걸 변곡점 요거 요 길이가 다 같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거까지 좀 알아둬야 되고 자 우리가 이 변곡점은 미분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참수의 꼭지점 이 꼭지점이 이 변곡점 위치예요. 알겠죠? 그거까지 정리해 두자. 자 이렇게 했고요. 자 4참수의 극값 이건 마찬가지로 구조 아까 했으니까 미분을 구하면 되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함수의 극값과 미정계수인데 자 이제 이런 것이 조금 응용된 건데요. 자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만약에 이제 극값을 문진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함수 fx가 x의 꼴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가질 때 ab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를 일단은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야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하게 되면 3x죠. 2x 플러스 b. 얘가 0 되는 값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x는 2를 했으니까 2라고 했어요. 2에서 극소값을 가는데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 극소값이니까 여기가 2였다라는 거죠. 네. 요건 어딘지 몰라. 그죠? 여기 함수값도 마이너스 21이었던 것이고요. AB 값을 구하랬어. 자, 그러면 자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근거계수의 관계 알파라 해볼까? 근거계수 관계 두 분의 합 2 플러스 알파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3분의 2a 그죠? 네. 또 두 분의 곱은 마 3분의 b 나오는데 우리 이거 갖고 뭐 의미가 없네요. 그죠? 찾을 수가 없어. 이번 거2 대입해서 0 나오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는 정보는 뭐냐면요. 여기서 f'2가 0 돼야 되고 f2가 마이너스 21 되는 거죠. 이거에서 AB 값을 찾는 거야, 미지수.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 나오면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2를 집어넣으면 f'2는요. 4, 3, 12 4a 플러스 b가 0 되는 거고 자 f2 마이너스 8 마8 4a 4a 2b 2b 11이 얼마다? 영. 마이너스 21이다. 마이너스 11. 네. 자, 이제 연립해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좀 정리 좀 하고 갈까요? 마8하고 10이라고 더하면은 플러스 3? 플러스 3이 저로 넘어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네. 그죠? 네. 요거 마이너스 24 정리됐고 자, 얘도 1로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정리 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b는 밑에 식을 위에 식을 빼버릴까요? 그럼 b는 12. 마이너스 36 네. 빼니까 네. 맞죠? b 마이너스 30 나온 것이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6이 됐으니까 자 4a가 48. 12 마이너스 플러스 36 48 나와? 48 자 그래서 a는 얼마? 10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다 구했네. 그죠?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때 f'2가 0이고 f2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요거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뭐 3개까지 나왔네, 미지수가. 여기서도 알아낸 정보는 뭔가? F1 프라임 1이 0 되고 F 프라임 3도 0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 그럼 최고차의 양수의 극소는 어디서 나와야 돼? 1하고 3. 3에서 나와야 되네, 그죠? 네. 그래서 F32가 마이다. 요거 이제 3개. 연립에 풀면 나오죠. 미지수 3개 나오니까.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해보고요. 우리가 했던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도함수, 자, 이렇게 도함수로 이제 그래프 주어진 걸 일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F' 요 점들이 바로 0이 되는 점이죠. F'이 값이 0, 즉, 기울기가 0 나오는 점들이야. 그죠? 네. 네. 그러면 요 점들을 경계했을 때 우리는, 자,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함수 값이. 네. 플러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는 본함수는 감소하는 거 있는 거, 내려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0 되고, 또다시 또 내려오고 0 되고. 이제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야겠죠. 네. 쭉 올라가다가 0. 여기에서 다시 0이 되는 거죠. 다시 근데,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다가 0 되고, 또다시 플러스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또 여기서 0 됐다가 감소. 마이너스니까 감소. 이런 이거 y 꼴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그릴 줄 알아야 돼. 네. 안 되면 연습 좀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 x의 값, 요거죠. 얼마? 2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죠. 그죠? 네. 극소값의 x값은 요거 마이너스 1에서 되는 것이고요. 전부 다 그래프 그린 연습을 다 했던 건데, 여러분이 이거 직접 집에서 한번 해봐야 돼. 네. 해서 두 개 다 한번 해보세요. 요거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보고 갑시다. 107. 밑에 그래프 한번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 그 책 밑에다 바로 그리세요. fx 그래프. fx 그래프를.
위에 어떻게 그린지 한 번 다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거야. 아, 위에 있던 거 위에 있던 거 보여주려고?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울기 보고 시작을 해야죠. 마이너스니까. 여기 0 되는 점. 마이너스가 내려가는 거죠. 0 됐고. 또 마이너스니까 또 내려가죠. 0 됐고. 플러스니까 이제 올라가죠. 여기서 0 되고. 또 플러스니까 올라가죠. 0 되고.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죠. 이거야. 그냥 0 될 때를 일자로 완만하게 그리면 돼요? 갈 때, 그렇죠. 약간 됐다가 올라가는 거죠. 슬쩍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점에서는 0이 돼야 될 부분이죠. 얘가 0 되는 값 그대로. 그게 안 되면 집에 가서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반복해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이것도 내가 설명해 보겠지만. 일단 0 되는 점에서 줄 다 긋고 그 점에서 무조건 길게 0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빨간 줄 선 거에서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빨간 된 데서는 다 0이 되어야 돼. 그제 기울기가 보남수에서는.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떻게 돼? 함수가 내려가야겠죠, 그죠? 네. 내려오다가 여기서 0이 되고 이거 플러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증가하겠죠. 증가하다가 여기서 0이 되고 네. 마이너스니까 내려와야겠죠. 네. 0 되고 또 마이너스니까 또 내려오는 거죠. 네. 0 되고 플러스니까 증가하겠죠. 0 되고 또 플러스니까 또 증가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예요. 그대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요거는 워낙 쉬우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연습 좀 해봐야 되고. 이야, 이거 125번? 자, 120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연습 문제 125번 한번 그래프 밑에 한번 그려봅니다. 한번 더 해보면 바로 돼. 밑에 그래요? 바로 밑에 그려야지. 밑에 쭉 밑에까지 거나 0 되는 점에서. 플러스인데 여기 플러스면 증가로가 올라가야지. 받으라고. 그래서 증가로 올라가야지.
했어요? 자, 그럼 해볼게. 자, 플러스니까 이렇게 증가하겠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0이 됐고, 또 플러스니까 또 올라가겠죠. 네. 0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네. 내려가야지. 0이 되고, 여기 플러스니까 올라가고, 0이 되고, 마이너스니까 내려오고, 0이 되고, 플러스니까 다시 올라가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내려오고, 0이 되고, 또 마이너스니까 또 내려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이런 모양이 된다. 자, 그래 부릴 줄 알지. 자꾸 연습해봐야 돼. 안 되면 자꾸 연습해야 된다. 자, 됐고요. 이제 자, 함수의 그래프. 우리 그래프 그린 연습을 지금까지 했었으니까 이쪽은 그래프 그리시오란 말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 한 번씩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번 해보고 당연히 얘도 당연히 해보고요. 이제 하다가 그래프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런 거 질문 주시고요. 그냥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극값 가질 조건. 자, 얘 봐봐. 얘도 마찬가지죠. 1번 보면은 극값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랬습니다. 자, 3참수가 극값을 가진다. 그거는 미분했을 때 근이 몇 개? 한 개. 2개 존재해야 되죠. 그죠? 네. 2개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얘를 미분했을 때 2차식이 되겠죠. 3의 x제곱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의 2란 말이야. 2차식이야. 얘 근이 2개 가질 조건은 뭐야? 뭘 이용하죠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하죠. 네, 그냥 범위. d가 0보다 크다. A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한 개 가질 때는 없네요. 근이 하나 가지면은 자, 우리가 3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와 여기가 근 되는 거 아니야? 길게 0 되니까. 이걸 미분했을 때 이렇게 해서 2참수 근이 2개 나오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 아, 그죠? 그러니까 이 3참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여러분이 이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자꾸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중근이 되려면은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이 참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네. 여기만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참수 중에 요 부분에서 있는 경우가 그죠? 본함수가 0 되는 길게 0 되는 점이 즉 극값이 0 되는 점이 미분함수에서는 0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짝수 공식을 이용하면 뭐 아니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A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가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극값을 갖지 않도이란 말 나왔어요. 그럼 3참수의 구조를 생각하세요. 세 가지 중에 2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증감 감소되는 경우란 얘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를 미분했을 때 2차식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죠. 여기에서 근이 판별식에서 0이 더 커야 돼요. 그죠? 판별식 D가 중근을 갖든지 허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요거 명심해 줘야 돼. 이거 시험은 별이 4개입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네. 나오면 이 문제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이게 근의 판별인데요. 자, 요거는 요건 이제 자, 요것만 보자. 1번만. 자, 함수 0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고 1보다 큰 데서 극대값을 갖도록 한다. 자, 그러면은 봐봐요. 3참수의 구조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이런 모양이 됐겠죠. 네. 그럼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0 되는 값이니까 여기서 미분하게 되면 여기서 근을 갖는 거죠. 네.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요 분이 극소값이야.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간 요점이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극소값이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얘가 존재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미분에서 거기서 따지는 거야. 그리고 x가 1보다 큰 데는 당연히 극대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 프라임 0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아니, 0이 작은 게 아니고 0보다 커야 되죠. 함수 값이니까. 이것이 y 콜 f 프라임 x 그래프잖아요. 네. 이것이 y 콜 fx 그래프잖아요. 네. 얘가 양수고 이놈의 f 프라임 1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만 만족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네. 이해가 안 되나? 극소값을 가지라고 0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져라를 말했어요. 그럼 극소가 가지면 미분했을 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갖는 것이 극소값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 극소값이 x의 값이 미분 함수 값에서 f1은 음수 나오고 f'1은 음수 나오고 f'0은 양수가 나오면 그죠? 거기에 부동원 들어가면 안 돼요? 등호. 등호 잠깐만 자 등호 생각하는데 자 0과 1 사이에서니까 0과 1 사이에서 얘가 0이라고 한다면 F0이 여기가 0이야. 그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0과 1 사이에서 극소값 아니죠. 1에서 극소값을 갖고 있잖아. 지금 0에서 극소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0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이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는 게 아니네요. 네. 그죠?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극소값이 안 되니까 두 개 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1도 마찬가지죠. 1이 여기라고 한다면 1이 0이 된다면 얘가 0이야. 0에 지금 1에서 극소값을 갖는 경우지. 그쵸? 네. 1에서 극소값이 된다. 그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집어넣어서 범위 구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방법만 알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좀 엑스는 어려웠는데, 자, 요것만 나중에 할게요. 요건 좀 익숙하게 하고요. 요건 조금 더 어려우니까, 나중에. L. 자, 그 다음에, 자, 사차함수야, 이제. 사차함수 극값을 가질 조건이야. 자, 지금 요걸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차함수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사차함수가 네 가지 경우라고 했었어요. 그죠? 네. 그게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사차함수의 구조 딱 안 떠오르면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 극대값을 갖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하세요. 사차함수가 이런 경우 0되고 가는 경우 중근. 여기 0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경우죠. 그죠? 네. 그냥 올라가는 경우. 3중근 되는 이게 네 가지란 말이야. 자, 이 경우에서는 극대값 존재해요? 네. 존재해? 네 개에서요? 세 개. 요거. 거기서요? 아니요. 극대값은 이게 극대값이잖아. 네, 그것만 존재하고 나머지.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걸 미분했을 때 3차함수의 근이 몇 개? 3개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극대값을 갖기 위한 조건은 3개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분을 해서 자, 얘네가 근이 3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풀어봐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함수가 어떻게 추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푸는 건 대부분 나오는 걸로 나와주는데 자, 그럼 미분해보자. 4x 4x 함수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나왔죠. 자, 얘가 0 되는 값.
그럼 인수분해 하게 되면 4하고 x로 4x로 끄집어내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플러스 a는 a는 0. 이게 되네요. 자, 지금 근이 몇 개 가져야 된다고? 지금 3개를 3개. 그러니까 요 인수분해. 2차식에 인수분해 안 된 여기에서 네. 근이 2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자, 근이 2개 나올 조건은 d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여기서 a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죠? 그럼 3개의 근을 가지니까 극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의 근이 여기 0이었잖아. 네. 여기 근이 또 여기서 0 나오면 안 되잖아. 네.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a죠. 네. 그러니까 a가 0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음, 그래도 중근 나오니까 x가 0으로 중근 나오는 경우가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의 범위와 이거를 동시에 다 만족해 줘야 된다. 자, 그럼 일단은 계산한 걸 보면은 자, 9보다 작다. 1번에 보니까 D를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네. A가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나왔네요. 네. 이거하고 우리 A가 0 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안 됐어. 그럼 요 사이 무조건 요것만 쓰면 안 돼. 또 하나 뭐가 돼? 여기다 A가 0이 아니야. 이걸 붙여줘야 되는 거죠. 아, 네. 안 하면 틀려버리네. 응? 왜냐면 X에서 0이 되는 값이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 X가 0 되는 값, 여기도 0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중근 돼버리니까. 자,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또 봐봐.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0과 4분의 9 사이에 또 0보다 작은 0을 제외시킨 거야. 그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네. 인정? 네. 성규? 너 인정? 네? 근데 이 판별식에서 여기서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의 판별식을 했는데 왜 마이너스 4가 나와요? 판별식 D라 하면 이거 B제곱 D는 마이너스 B제곱만 4씩 쓴 거 아니야. 아 그거였구나. 4분의 D였구나. B제곱 마이너스 아니야 그냥 D 한 거야. 제가 B제곱만 4씩 한 거야 제 그냥. 계산 헷갈린다. 오케이. 됐죠? 자, 이제 그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할 때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뭐 그냥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가 어떻게 풀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번은 뭐냐면 그 값을 하나만 갖는데. 그럼 우리 아까 그래프 중에서 지금 여기 다 해놨네. 그죠? 요거죠.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판별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0을 가져도 되는 거야. A가 0이도 돼요. 그죠? 그럼 요거의 판별식이 얼마 나오나 볼까? 그렇게 한 것이 A가 0보다 또는 이거에 여집합을 했네. 얘는 그냥 바로 이걸 여집합. 이건 이걸 구했기 때문에 여집합 나온 것이고 우리가 하려면 아까처럼 판별 D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A가 0일 때는 없어요. 그죠? 요것만 적으면 안 되겠죠. 네. 거기다가 A가 0일 때 또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 이유는 그 이참수에서도 중근이며 허근을 가져도 되지만 이 근이 0이니까 이 근도 0 되면 그때도 중근 걸리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 연습해 줘야 돼요. 자, 이런 것까지 정리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별 3개가 가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둬야 돼. 중요해요. 네. 3참수에서의 자, 그러면 함수의 최대 최소값. 자, 최대값 최소값은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런 모양이었다면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그죠? 네. 이 범위 내에서. 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네. 만약에 얘가 이제 개구간이라고 한다면 그땐 최대값이 없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죠? 가장 큰 값이. 여기 둘 다 개구간이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극소값 갖는 경우고요. 그죠?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 줍시다. 그럼 여기 둘 다 개구간이면 이때는 최대 최소 둘 다 없는 것이고요. 네. 최대 최소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도 하나가 나와요. 이 문제가 3차식, 4차식의 최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은 다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만 했단 말이에요. 3차, 4차는 안 배웠다고.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 나왔네. 이건 최대값이 없다. 이거는 최대 최소 둘 다 없다. 요 경우는 여기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자, 그래서 자, 근데 3차 함수에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할 때 자, 요거 한번 설명 같이 한번 해볼게요. 3차 함수에서 성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3차 함수의 그래프 자, 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변곡점, 극소, 요놈, 여기 이 간격이 같다라고 했어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요놈. 자, 최대 최소는 어디에서? 마이하고 사이에서 정역이 나와야 그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것이니까.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뭘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어디서 극대극소 나오는지를 찾아야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거야. 안 되면 계속 연습하랬습니다. 자, 2, 3은 U. x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6x 마이너스 12가 0 되는 값. 자, 6을 빼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나오네, 그죠? 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자, 마이너스 1, 2 최고창이 얼마야? 양수죠? 네.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돼야겠네, 그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범위가 마이부터 4까지 주어졌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랬죠. 자, 여기서 여기에 값에서의 접선과 만나는 점, 자, 요 점, 요 변곡점 여기 있을 것이고 이게 될 거야. 자, 이 마이너스 1과 2, 요 사이가 지금 차이가 얼마나? 3 나와요. 3 나오니까 요 변곡점의 좌표는 얼마 될까? 2분의 0.5, 2분의 1 나오겠네, 그죠? 네. 그럼 여기도 2분의 1 더해서 얼마 넣어야 되면 2분의 5. 2분의 3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2분의 3을 더해야죠. 그러니까 2분의 4에다 3, 7, 2분의 7. 자, 요건 2분의 3을 빼야겠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얘도 2분의 3을 빼니까 아니 2분의 2, 2분의 5? 네, 2분의 이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했어. 자, 얘가 어디 있나? 마 2가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4는 이건 2, 3은 6이니까 4는 이쪽에 있겠네. 네. 그러니까 4가 최대값이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럼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죠. 2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요것이 최소값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네. F4의 값 구하고 F2의 값 찾아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은 뭐 해야 돼? F4가 더 큰지 몰라요. 그죠? 네. 4가 더 큰지 마이너스 2 더 큰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했을 때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알아두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해봐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미지수와 같이
해서 나오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최대값이 3이 나온댔어. 최소값은 마이너스 29가 나온댔죠. 그럼 어떤 건지 몰라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걸 미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3ax 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0 되는 값. 그러면 3ax 딱 인수분해 되네. 그럼 3, 4, 12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0과 4에서 자 0과 4 4 최고차 a가 양수. 양수는 주어졌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겠네. 그죠? 네. 변곡점 2 자, 변곡점이 이제 2가 된 거고요. 자, 우리가 2하고 6 이렇게 긋고 긋어서 그럼 여기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 요 점이 6 나와야 되죠. 자, 범위가 어디야? 1부터 2,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했어. 네.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을 것이고 2는 여기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요거네. 네. 최소 2고 최대가 근데 최소는 몰라요. 마이너스 2가 얘가 높은지 이거는 몰라. 아. 그냥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프 그림상 이렇게 된 것이지. 만약에 더 급하면 이게 더 밑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해봐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라고 2만 그쵸?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 한번 볼까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6a 제곱이니까 아, 네. 그죠? 플러스 b 그래서 마칠 a 플러스 b가 나오고요. 네. 자, 그러면 f2 다리 2는 8a 4 6에 24 플러스 b 이게 나오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6a 플러스 b가 나오죠. 네. 자, 얘가 더 작은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럼 요것이 최소값 마이너스 29 하고 최대값은 여기 F0이 나오겠죠. 그죠? 네. F0은 B죠. B가 3 3. 그럼 A값 나오겠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이런 건 잘 생각해 따져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실생활 문제. 실생활 문제. 여러분이 똑같은 이제 문제를 세워서 가면 되고, 만약 안 되는 것은 질문 주시고요. 네. 요것들은 똑같은 형태.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넓이의 최대값. 우리 이 문제 어디서 했지? 방학 때지. 방학 때 했어요? 네. 아니. 미분 말고 앞쪽에서 하지도 않았나? 그 평균 변화율 그 문제 거기서 했나? 그 호성이네 할 때 봤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 자, 1학년 때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자, 여기에서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중학교 때 했더네. 그지?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잖아요. 아니, 1학년 때도 했나? 이차함수의 최대값. 했네. 2학년 때 이차함수 했잖아요. 그죠? 네. 1학년 때 이차함수도 했었어요. 그때 했습니다. 이거 이차함수 그래프잖아요. 네. 자, 여기에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점을 찾는 거죠. a, f를 찍었을 때 이 넓이는 대칭될 것이니까 이 넓이의 2배를 하면 돼요. 그럼 요 빗끝의 넓이는 얼마나 돼? 가로 길이가 a가 되고 높이가 fa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 곱하기 fa가 요 넓이야. 빗금치 부분. 그거의 2배. 그럼 전체 넓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거 인정해요? 네. 그러니까 FA가 요 놈이죠. 그죠? 네. 그걸 곱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3차함수가 된 거고,
이 3차 함수에서 최대값. 이제 이렇게 실생활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에 존재한다? 극대, 극소에 존재해. 이거 극대값의 최대값 나오는 거야. 범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정확히 이제 따진다면 우리는 범위를 정해줘야겠죠.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루트 6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야겠죠. 네. 여기 이제 범위가 없기, 여기 이제 여기서 이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루트 6과 0에서 함수값이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한다 하더라도 걔보다 작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최대값을 뭐라고 얘기 못 하잖아. 우리가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이 최소값이 뭐예요? 최소값이요?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x의 최소값은 x의 범위를 안정해 주시면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몰라요. 근데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실수죠. 실수죠. 일반적인 얘기는 다 실수를 얘기하는 이 아닐까요? 그건 정수 얘기할 때고 네 말대로 실수에서요. 실수에서는 3보다 크다니까 동호는 2는 아니고 뭐 한 4가 나왔었겠죠. 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은 3보다 클 때 최소값은 3. 일단 3이 나와요. 이 등호가 있고 없고 범위 내에서 이것이 없으면은 최소를 못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범위가 이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함수가 최대값 됐더라. 최대값이 그놈이 최대값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실생활 문제는 극대 극소에서 구조상 이 문제 구조상 극대 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아까 최대값 최소값 구했듯이 구하면 되는 거. 식만 세우면은 식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생활 문제에서는. 네. 자,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까지 지금 다 끝냈는데요. 최대 최소까지 지금 끝냈어요. 방위 부등식 아직 안 들어갔고, 방정식 안 들어갔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 숙제는요 좀 많네.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지금 해야 되는데 증가감소부터 그쵸. 몇 장이 되나? 여기부터 하려는 게 힘드네. 지금 오늘 한 대까지 해요? 당연하죠. 실력업하고 실력업만 하지 마세요. 연습 문제도 하고. 글쎄 그 자꾸 내가 그래서 보는 거야. 지금 연습 문제까지 할까 말까. 연습 문제까지 하면 이거 숙제량이 너무 많은데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야, 지금 호승이네도 여기 아니 어디까지 했더라? 지금 속도가 전까지 찢어졌어. 끝냈어요? 거기까지 찢어졌어. 연습 문제 끝냈어. 연습 문제까지. 근데 걔네한테 연습 문제 풀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럼 쉬워?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연습 문제만 풀어오라고 하겠는데, 스텝 2는 푸는. 당연히 스텝이 당연히 풀어야죠. 네. 실력 업만 풀지 말고 그 푸는데 막혀. 만약에 안 된다. 그거는 그 앞쪽에 필수 예제나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맡길게요. 네. 안 되면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 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여기에 지금 녹화를 했지만은 별표 친 거 있을 거야. 네. 중요하다고 한 거. 그 문제들은 풀어옵니다. 네. 이 영상 보면 나와요. 네. 내가 어디 뭘 했는지 모르겠어.